가슴 속 올려주는.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또 먼 나라인데야. 조선시대 때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가 있었다 카지야. 최근에 이들이 탄 배를 복원해갖고 직접 많은 사람들이 타서 일본까지 잘 도착했답니다. 도착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가는 동안에는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의 김효정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단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끊어졌던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일본 막부의 요청에 이어서 파견되었던 문화사절단입니다. 300명에서 500명의 대규모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에 걸쳐서 총 12번 일본을 방문했고요. 주로 외교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양국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조선통신사선, 그러니까 조선통신사가 일본까지 타고 갔던 밴드에 이게 2018년에 복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네. 복원된 조선통신사선의 특징이 있습니까? 네, 통신사선은 전라남도 목포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2018년 진수하였습니다. 이 배는 과거 운항되었던 조선통신사선 중에서도 일행의 총책임자였던 정사가 타고 갔던 정사 기선을 복원한 것인데요. 구조와 형태를 최대한 5년과 가깝게 복원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길이는 34m, 너비가 9.3m, 높이가 3m, 그리고 무게는 총 149톤으로 선박을 복원하기 위해서 사용된 나무는 수명 80년에서 150년에 이르는 금강송 900그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배를 복원하기 위해서 옛 문헌을 참고로 28번의 설계도를 수정한 만큼 당시 모습 그대로를 복원하기 위해 많이 애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선통신사선이 이제 복원이 됐는데 그걸 네. 타고 이제 일본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본에 갔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하기까지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조선통신사선은 전남 목포에 정박해 있는데요. 네. 이 통신사처럼 일본으로의 출항을 위해서 목포에서 부산으로 와서 바다의 신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해신제를 지내고 7월 31일 스시마로 출항하였습니다. 네네. 8월 8일은 나가사키현에 있는 이키섬에, 8월 16일은 후쿠오카의 아이노시마, 그리고 8월 21일에 꼬린 지점인 시모노세키에 도착을 했으니까 출항 후 20일 만에 어이구야. 도착했네요. 예. 예. 그 옛날에 그냥 그대로 간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조선통신사선에는 어떤 분들이 탑승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항해는 사실 해양수산부의 특별 허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대 인원은 12명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인 6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먼저 이 배를 연구하고 설계하고 복원을 해서 일본까지 실제로 운항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 총괄했던 홍순재 학예연구사를 비롯해서 선장, 기관장 등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직원 5명과 일본 입항을 위해서는 또 통역 업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통역 업무를 지원한 제가 몸담고 있는 부산문화재단 직원 1명 해서 총 6명이 배를 탔습니다. 네네. 이분들을 현대판 조선통신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요소요소에 들렀잖아요. 이 배를 타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잠은 배에서 주무신 건 아닐 테고, 그죠? 그렇죠. 예. 여기 내려서 이제 조선통신사처럼 좀 대접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그 시모노세키에 도착했을 때 환영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들었는데. 네네. 예. 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론 시모노세키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배를 구경하기도 하였지만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모노세키뿐만이 아니라 통신사가 거쳐갔던 각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역민의 환영은 정말 옛날처럼 뜨거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1일 2회 이틀 동안 진행되었던 선상박물관은 사전 신청을 받고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당 7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으로 승선을 하는데 승선하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나는 것은 나가사키 현의 이키섬에서 한 분이 엄청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어 오셨는데 네네. 본인의 선조가 조선통신사를 접대했던 업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조의 16대 손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시면서 아이고야. 예. 옛 선조처럼
통신사를 맞이하러 항구에 나갑니다라고 묘소에 인사를 드리고 오셨다면서 너무도 감격해 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네. 또 선상에서 저희가 전통 문화 공연을 선보이는데 아리랑을 연주할 때 눈물을 흘리시던 제일교포분들 얼굴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통신사선 그래 조선통신사 참 의미가 있지 그러면서 네. 뭐 기사 한 줄 나오고 한 명 이렇게 장식하고 하는데 정말 열광적이었군요. 일본 현지에서는 네, 실제로 옛날에도 와서 그렇게 보고 많이 예.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괜히 조상들도 그때 체험을 했고 그런 기록들을 또 후손들이 보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대접했던 사람의 16대 손이다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 네. 와 대단합니다. 예, 감회가 남달랐겠습니다. 감격적이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 또 내년에는 오사카까지 간다라고 야.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게 또 어려움도 있다면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배를 만들면서부터 통신사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역할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일본까지의 백기를 재현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네네. 오사카는 그동안 거쳐왔던 곳과 비교하였을 때는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운항 인력을 보강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일본 각 지역에서의 안전 대응도 또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네네. 2023년에는 스시마 그리고 2024년인 올해는 시모노세키 내년이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네네. 2025년은 오사카 이렇게 처음부터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지만 예. 네, 그동안은 부산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오래 교류해왔던 일본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면 내년은 국가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만 실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오사카 만국 박람회 기간 중에 입항을 하게 된다면 여러 이벤트와도 연계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양국의 많은 기관과의 세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모노세키까지 가는 것도 부산문화재단 자체 그 네트워크로 했는데 오사카까지 가고 내년에 또 2025 오사카 엑스포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에 뭔가 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원활하게 편안하게 가실 수 네, 있다. 근데 뭐 그럼 오사카까지는 며칠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올해 시모노세키까지 갈 때는 예. 총 30일 왕복 기준입니다만 30일 걸렸는데 타고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복귀를 해야. 맞네요. 예. 그런데 각 지역에서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요청하는 일본 지역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30일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이야 대단한 여정입니다, 그죠? 네. 예. 앞으로 이 조선통신사선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시는지요? 네, 그 조선통신사선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복원하고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된 부산문화재단은 20년 전부터 부산에서의 조선통신사 축제를 비롯해서 일본 각 지역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이 조선통신사선을 매개로 18년부터 협력해서 지금까지 조선통신사 백길 재현이라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기관 간의 협업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각자 목표로 하는 바도 다르고 서로를 위해서 때로는 또 양보를 할 일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6년째 끈끈이 관계를 이어오면서 올해도 무사히 시모노세키 입항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함께 끝내면서 통신사선의 그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탄생한 애칭이 있어요. 저희는 이 배를 통통이라고 부르는데 통통이가 옛날에는 단절된 국가를 이어주었고 현재는 각 기관과 도시를 이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너무 인기가 많아요. 아이들이 너무 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들에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도 있으니까 이 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 때마다 어쨌든 일본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또 반겨준다니까 뿌듯하고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작년에 이어서 이번 시모노세키까지 통신사선의 백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한일 관계나 여러 이슈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명확한 것은 이 배는 양국의 평화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서 선조들이 험난한 바닷길을 목숨 걸고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요즘에 평화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선통신사선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조선통신사선의 마지막 꼬린 지점인 오사카의 일상을 가슴 깊이 영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TV의 김효정 과장이었습니다.